야생동물을 구조하러 가는 길.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또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마랑에서부터 네. 살라고 그랬는지 굴러 내려오다시피 내려오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털이 저기도 많이 뭉개지고 그렇거든요. 뒷다리는 보면 아파요. 상태가 못 일어서고 다리를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마취를 해도 고통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수의사들의 얼굴에도 희망보단 절망이 드리우는데요. 과연 고라니는 살 수 있을까요? 뒷다리 하나 부러졌고요. 오른쪽 대퇴골이 부러졌네요. 여기 부러졌고. 일단은 다른 세 다리로 서야 돼요. 다른 세 다리로 서야 되고 여기 들어오는 동물들은 반 이상은 이제 거의 중상이라고 볼 수 있죠. 고라니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산 야생동물 치료센터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지금 출근하는 중이고요.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고요. 오늘은 또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야생동물도 많이 보세요?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네, 뭐 새들은 뭐 거의 뭐 철새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저희 퇴근 시간에는 간혹 고라니도 마주칠 때가 있고. 솔숲을 지나 도착한 곳. 부산 을숙도에 자리한 야생동물 치료센터입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거쳐갔는데요. 앉을 새도 없이 옷만 갈아입은 조승랑 수의사가 곧바로 진료실로 향합니다. 오늘도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경부에 1cm 정도 이제 열상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이제 찢어진 채로 구조가 돼서 와 있는 친구고요. 뿔론 병아리, 네, 여기 어딘가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 뿔 논병아리는 상처 외에도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뿔론이 밥도 안 먹는다, 그죠? 밥도 아직 스스로 잘 안 먹고. 근데 야생동물들이 원래 자기 입장에서는 저희가 치료를 해준다고 데리고 와 있지만 얘의 상황에선 지금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자기 생명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을 좀 먹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컨디션에 이상이 없어도 밥을 먹지 않는 그런 개체들이 좀 있고요. 알았어. 반면 이곳에 잘 적응했는지 밥 달라고 큰 소리로 울어대는 녀석도 있는데요. 직박구리라는 동물이고요. 지금 날개뼈 중에 이제 척골이 부러졌거든요. 지금 골절 수술한 날개를 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이제 뼈가 잘 붙을 거라서 이제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개 포대를 하고요.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기부스 하는 거죠. 충돌로 다친 새뿐만 아니라 너구리 같은 포유류도 단골 환자입니다. 밥은 다 먹었네. 식욕이 있어서 다행이다. 지금 보시면 지금 막 떡지떡지 막 딱지 같은 게 피부가 다 이렇게 각화됐거든요. 그래서 외부 피부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게 감염되면 이렇게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이제 심한 각화.
피가 온몸에 이렇게 올 수 있고 털도 빠지고요. 앞으로 이제 4주간 저희 쪽에 입원해서 주사 맞고 약 쓰고 그리고 이제 털도 좀 자라고 하면은 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들어갈까? 이곳 센터에서는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구 보호해야 하는 터줏대감들도 있는데요. 바로 장애가 있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마리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올빼미거든요. 이제 그 어린 새일 때 유조일 때 구조가 돼서 이제 사람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각인이 뭔가요? 각인이 이제 사람을 자기와 다른 종족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근처에 와도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이 근처에 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람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냥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따로 이름이 없어요. 네, 여기 있는 동물들은 다 이름이 없고 그냥 동물명을 부르죠. 뭐 황조롱이야 이렇게 부르고. 한때 전국에 흔했지만 이젠 천연기념물이 된 쇠부엉입니다. 유리창에 부딪혀 날개를 잃었는데요. 멸종위기종인 솔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가로막는 유리창이 새들에겐 무덤과 다름없는 셈이죠. 네, 지나가다가 건물 유리창에 이런 걸 보면은 조류 충돌 방지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마다 충돌 방지 스티커라든가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예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안타깝죠. 유리창이 큰 건물 보면은 저기 새들이 많이 다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조한 동물 상태는 지금 좀 어떤가요? 괜찮아요. 아, 쌀하고 물러준 거 다 잘 먹었고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부산 시민이 구조한 야생동물은 다름 아닌 맷비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비둘기와 뭐가 다를까요? 그냥 비둘기는 또 이제 도심지 근처에 많이 살고 맷비둘기는 주로 이제 산 쪽에 많이 사는데 근데 크기도 집비둘기보다는 조금 작고요. 생김새도 약간 다른데 딱 보면은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어제는 힘을 못 썼거든. 아, 예. 아기네요, 아기. 아니에요? 네. 어제 힘을 못 써가지고 우리는 다치지는 않고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어린 유리에 우리 식당에 다쳤구나. 유리에 받쳐가지고 기절했다니까. 어디 그래갖고 우리 다치거나 사장님 데리고 와가지고 않았는데. 물 주고 밥 주고 하니까 괜찮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 아직 이렇게 솜털이 좀 남아있거든요. 음. 이런 건 아직 어린데. 이렇게 노란 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직 아기 때 털이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다 자라면 어른이 되면은 여기 목에 파란 무늬가 생겨요. 난 나이가 60 어. 넘어도 이래 처음 봤어. 내가 지금 아직 크기도 작고 덜 자랐는데 아마 지금 비행 연습하고 있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비행 연습하다가 부딪힌 것 같아요. 비행 연습하다가 우리 유리에 잘 맞히더라고. 네, 그런 것 같네요. 성공적인 비행을 꿈꿨을 어린 맷비둘기가 웬 식당 앞에서 눈을 떴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둘러 센터를 향합니다. 야생동물은 겉보기에 멀쩡해도 오는 길에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중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맷비둘기 상태는 어떨까요? 제 이소 과정 중에 이제 유리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뼈는 만져봤을 때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다행히 비행 속도가 아직 빠르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대신 기운을 차리라고 수액을 놔주는데요. 이 주사바늘이 아프고 차갑게 느껴지진 않을까요? 아프죠. 안 아파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고. 네. 제 야생동물들은 뭐 아파도 이렇게 아픈 티를 잘 안 냅니다. 이렇게 아프다는 걸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픈 표시는 잘 안 내고요. 의료 차트를 쓰는데 유독 개체 번호가 눈에 띄니다. 해마다 번호 이제 새로 이제 매기는데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246번째 동물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월인데 246마리가 벌써 들어온 거예요? 네, 거의 1년에 저희 한 1,500마리 정도? 1,500마리 들어오니까 보통 이 정도 되죠. 특히 야생동물의 번식기가 끝난 5, 6월이 되면 어미를 잃은 새끼가 집중적으로 구조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어미라고 생각하고 먹이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이제 비둘기들은 여기다가 공격하는데 지금 밥을 아까 먹는다 그랬는데 먹기 싫은가 본데. 자 먹어보자. 이 맘만 냄새 안 나? 아까 입 넣어서 너 잘 먹는다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화를 자꾸 내네. 자 혼자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겸 입을 넣어줘야 되겠나? 보자. 응, 옳지. 어미 입안에 부리를 넣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이를 먹습니다. 잘 먹네. 사람이 만든 유리벽에 부딪혀 잠시 방향을 잃었지만 또 사람이 건네는 손길에 치유받기도 하는 새끼 맷비둘기의 하루입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 이런 날엔 어김없이 불안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그게 뭐 산책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보니까 목에 낚싯줄이 이렇게 낚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낚싯줄을 끊어냈는데 뭐 입안에 뭐가 들었는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바다와 인접한 부산에선 유독 낚싯줄과 그물, 어구와 관련된 사고가 잦습니다. 오늘 이제 비도 오고 바람이 좀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바람 치는 날은 조금 바다새들이 좀 더 조난 신고가 더 있는 편이고요. 사실 한 마리 구조해서 치료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 자체는 사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생태계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 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결국은 사람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대도적인 뭐 이런 것들을 빨리 바뀌어 나가야 좀 더 야생동물들의 좀 어이없는 희생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 사고 원인의 91.1%가 사람 때문입니다. 인공구조물에 부딪히고 사람에 의해 새끼가 납치되는 현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것들이 야생동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회색머리 아비, 큰 회색머리 아비 맞는 것 같네요. 아이고, 너무 지쳤다. 기둥이 하나도 없어. 큰 회색 머리아비는 겨울 철새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도록 아직 부산을 떠나지 못한 건 꽤 오랜 시간 낚싯줄에 감겨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낚시줄이 엉켜 있었다 그랬죠? 네. 그 신고자가. 네, 풀어주신 건가 네, 보다. 풀어줬다고 그랬어요. 풀어줬고 네, 지금 보면 여기 가슴에 뼈가 이렇게 흉골이 이렇게 뼈가 탁 두드러지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좀 통통한 편이잖아요. 그죠. 요새 여기 가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많이 좀 빠져 있고요. 기도 많이 젖어 있고. 좀 못 먹은 것 같아요. 오래 못 먹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나 낚싯줄 감겨 있었으니까 뭐 식도나 위 안에 이제 소화기 안에 낚시 바늘이 혹시나 삼켜져 있는지 한번 이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비에 젖어 체온이 떨어진 큰 회색 머리아비를 위해 따뜻한 바람으로 온기를 전합니다. 부디 기력을 되찾기를, 밥도 잘 먹고 먼 비행도 무사히 해내기를 바라는데요. 안타깝지만 다음 날 체온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치료센터에 차 한 대가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고라니가 2마리나 구조된 건데요.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고라니 두 마리 구조됐는데 한 마리는 이제 구조될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미 폐사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 마리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는 어떻게 알아 이걸? 아우 쟤는 다리가 이미 운 좋게 구조됐지만 이곳에서 모든 야생동물이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치료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거나 치료를 해도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의사들은 마지막 선택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고라니 상태가 어떤가요? 고라니가 앞다리는 지금 우측 주관절 탈골이고요. 다음에 뒤에 요추 마지막 요추가 골절인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안타깝지만 알아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고라니에게 다리는 생존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리가 없다면 스스로 먹이 활동도 할 수 없고 상위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안락사를 할 때 수의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락사 할 때도 마음이 안 좋은데 또 오히려 저는 교통사고 나서 들어올 때가 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동안 엄청 통증이 심했을 거니까 교통사고 난 상황부터 구조돼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동안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또 통증도 많이 심할 건데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오히려 안락사 할 때는 고통을 줄여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산인데 산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다른 길이 없고 도로밖에 없는 경우에 이제 그 도로를 건너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생명이 꺼졌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안락사인 경우 그 책임의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저희가 여기 그 동물 사체를 보관해 놓고 있는 냉동고인데요. 이제 의료 폐기물 업체 오면은 또 그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냉동고의 봄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푸른 자연이 아닌 차디찬 냉동고로 들어가게 된 건 풀숲 대신 빼곡하게 들어서는 빌딩 숲, 아파트 숲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고 터널과 도로가 생기면서 살 곳을 잃은 야생동물이 향하는 곳은 결국 우리 곁입니다. 동물들이 피해를 받고 서식지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은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럼 도시로 우리에게로 옆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굶주리고 배가 고프고 고통받은 동물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엔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 출입문과 차량을 부수고 도망갔다. 다시 나타나 경찰을 따돌리고 또 달아났습니다. 야생 너구리를 도심에서 목격했다는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혹 마주치더라도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몰할수록 인간이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온 야생 곰의 습격으로 해외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그들의 삶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빙하가 없어져서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다, 멸종되고 가고 있다,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뭐 인간에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작년에 유럽에서 폭염으로 사람이 자그마치 15,000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북극곰은 단지 우리보다 먼저 죽었을 뿐이에요.
먼저 죽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던졌거든요. 동물들이 먼저 사람들아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정말 우리 다 죽으니까 나 좀 살려주고 너도 살아 라고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용하고 동물들을 지키지 않고 환경을 지키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을,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 동물원을 탈출해 도심 한복판을 발보한 얼룩말 세로가 화제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세로가 왜 탈출했는지 궁금해하고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그 후 세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는데요. 세로뿐 아니라 도심 속 야생동물의 행복과 공존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 사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금 며칠 새에 지금 많이 좀 성숙된 모습이 성숙된 모습으로 변했어요. 나는 부분만 좀 더 스스로 좀 나는 연습이 좀 더 되면 난다. 난다. 잘 난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맷비둘기의 날갯짓에 제법 힘이 실린 것 같은데요. 바다새인 괭이갈매기도 건강해졌습니다. 비행 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지금 이제 바로 자연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런 활력도 좋고요, 밥도 이제 아침에 준 것도 다 먹었고 거의. 안녕. 컨디션이 괜찮아? 그래. 대답도 잘해. 어머, 어떡해. 예, 이 친구는 이제 큰기러기 개체인데, 저희 센터로 사실 다른 전북 센터에서 저희 센터로 이제 이송을 해왔던 케이스고요. 큰 기러기는 전북센터에서 수술을 했지만 회복을 못하고 왼쪽 날개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락사를 하지 않고 부산센터로 옮겨온 이유가 있을까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새류 대체 서식지라고 해서 이제 요 낙동강의 이 자연 환경을 이제 살려서 영구장애 개체들, 물새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게 대체 서식지를 이제 만들어 놨고요. 2013년 10월 낙동강에 대체 서식지가 조성되고 난 뒤 10년간 수많은 물새들이 안락사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생추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생추어리 개념이 저희 이제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의 수의사들이 그동안 돌본 물새들을 데리고 생추어리로 향합니다. 인간에 의해 상처를 입고 구조된 야생동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물맛 좀 아는 괭이갈매기가 먼저 나섭니다. 옳지. 안녕. 괭이갈매기가 있는 힘껏 바람을 쳐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내 품을 떠나는 새를 보며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전혀 섭섭한 건 하나도 없고 기분 좋은 거밖에 없고요. 이번에는 안 다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꼭 살아서 죽기 살기로 살았어. 내가 있었음을 음악해줘. 자, 이번엔 새끼 맷비둘기의 차례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이곳에선 안전하게 비행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겠죠.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부산까지 온 큰 기록입니다. 여기 어디야? 아유. 축 처진 왼쪽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새 생츄어리처럼 다른 야생동물들의 보호 공간이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이젠 내 이웃이 된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도시를 꿈꿔봅니다.